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목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하나, 전국 동행정복지센터 점자 표기 적정 설치율 29% 불과, 부적정 설치도 35.7%나. 둘, 미랄복지재단 점자 정보 단말기 지원 대상자 모집 10월 5일까지 접수. 셋, 정보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 일반 국민 70% 수준에 그쳐 정의용 의원 코로나 시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디지털 정보 격차 완화하는 시스템 구축돼야. 넷, 장애인 자기결정권 등 모든 권리 보장 국가 지자체 책임 명시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안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예지 국회의원이 입수한 국립국어원의 2020년 점자표기 실태조사 영국 용역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 203개 동행정복지센터 중 점자 표기가 제대로 표기된 곳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 편의법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등 편의법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각장애인들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2019년 기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국의 시각장애인은 총 25만 3,055명으로 이 중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시각장애인에게 공공업무시설은 복지시설, 병원에 이어 세 번째로 이용 빈도가 높은 곳에 해당하고 시각장애인의 26.8%가 매월 이용한다고 응답한 중요 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국 기초지자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203개 동행정복지센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점자 편의시설 6,903개 중 적정하게 설치된 것은 2,003개 29%뿐이었고 부적정하게 설치된 것이 2,463개 35.7%였으며 설치되지 않은 것은 2,437개 35.3%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 불령인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F 인증을 받은 72곳 동행정복지센터의 점자 편의시설의 경우 적정 설치율이 44%, 전체 3,283개 중 1,445개로 인증을 받지 않은 곳보다 설치율 자체는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BF 인증, 동행정복지센터의 점자 편의시설도 부적정 설치 수가 절반 수준 48.9%, 1,606개로 나타나 설치됐지만 사용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아 BF 인증 과정의 점자 편의시설 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김예지 의원은 공공건물에 점자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설치된 점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뿐 아니라 각 지자체장들이 시정명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시각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점자 편의시설이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공시설 점자 실태조사는 제1차 점자 발전 기본계획에 근거해 이루어졌는데 일회성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주기적인 조사 및 범위 확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시청각 장애인에게 점자 정보 단말기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해당 사업은 국가의 점자 정보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하기 어려운 시청각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기기를 제공해 의사소통과 사회 참여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시각과 청각의 기능을 동시에 잃은 시청각 장애인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은
공정성을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자의 경제적 환경, 점자 정보 단말기 지원 시 활용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원 신청은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되며 미랄복지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자는 10월 중 미랄복지재단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무상으로 지원하는 점자 정보 단말기는 올해 7월에 출시된 한손의 식스입니다. 한손의 식스는 점자와 문자를 상호 호환해 주는 기기로 시각과 청각 기능이 동시에 손실된 시청각 장애인이 의사소통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독서나 공부, 문서 작업 등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연결도 가능해 정보를 검색하거나 모바일 메신저도 할 수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헬런켈러 센터 홍유미 팀장은 시청각 장애인에게 점자 정보 단말기는 보조적 수단이 아닌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핵심 수단임에도 기기당 600만 원의 고가인 데다 정부 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아 대다수 시청각 장애인들이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의사소통 사각지대에 있는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점자 정보 단말기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일반 국민의 70% 수준인 가운데 디지털 가속화 시대를 대비해 맞춤형 디지털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4대 정보 취약계층,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2.9%로 나타났다고 9월 27일 밝혔습니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두고 특정한 수치입니다. 조사 결과 2020년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고령층이 68.6%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는 농어민 77.3%, 장애인 81.3%, 저소득층 95.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정보 취약계층의 PC 및 모바일 스마트 기기의 이용 능력인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은 60.3%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는 디지털 정보화 활용 수준 74.8%, 디지털 정보화 접근 수준 93.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접근 수준 대비 역량 수준이 약 30%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돼 디지털 정보화 역량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포용 추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포용 정책으로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포용적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촉진, 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였으나 정보 취약계층별 디지털 역량을 고려하지 못한 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해 계층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정의용 의원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계층별 맞춤형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고령층을 비롯한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의 계층별로 차별화된 교육 정책도 필요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디지털 정보 격차를 완화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UN 장애인 권리협약에 기반해 장애를 재정의하고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경제생활 보장, 적절한 주거생활 권리 보장, 노동권 보장, 탈시설 권리 보장, 자립생활 권리 보장 명시 등 7장 108조로 구성된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안을 9월 27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장애인이 자기 결정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리며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 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장애란 사회의 문화적, 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했습니다.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 평가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장애인 정책, 계획 및 예산의 심의 조정, 장애 서비스의 내용과 지원 등에 관한 심사 청구 등을 위해 시, 도지사 소속의 지역장애인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지역장애인위원회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각 법령에 따른 급여 결정 등의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이 정한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지역장애인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엄성의 존중, 법 앞의 평등 실현, 고유성의 보장, 인권 침해 및 차별 금지, 자기 결정권의 보장,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보장,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보장, 장애인 단체 등의 결성과 가입 보장,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보장, 이주 및 국적의 자유 보장, 정보 접근권의 보장, 사법 접근성의 보장, 위험 상황 및 인도적 긴급 사태로부터의 보호,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보장, 출산, 양육 등의 선택 및 재생산 권리 보장, 가족 및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장, 장애 아동의 권리 보장, 훈련 및 재활의 보장 등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시, 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을 수립토록 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권리 침해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중앙장애인 권리옹호센터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장애인 권리옹호센터를 각각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센터의 실질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 원칙, 업무 범위, 책무, 사법경찰관 파견 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중앙장애인 권리옹호센터가 다수의 장애인의 권리 침해가 확인되고 이러한 권리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이를 금지 또는 중지하는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단체 소송에 따른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장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요구,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해 장애 서비스의 제공 여부, 장애 서비스 유형, 장애 서비스 제공량을 판정하고 개인에게 적합한 장애 서비스를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 제공해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개별화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경제생활 보장, 적절한 주거생활 권리 보장, 노동권 보장, 탈시설 권리 보장, 자립생활 권리 보장, 건강권 보장,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안전대책 강구, 실종장애인 발견 및 지원, 편의시설 등 접근권 보장, 교육권 보장, 참정권 보장, 이동권 보장, 정보 접근 권리 보장, 방송 접근권 보장, 의사소통 권리 보장, 문화예술 향유 권리 보장, 관광 여행 및 여가 활동 권리 보장, 체육활동 권리 보장, 재생산 권리 보장, 고령 장애인 지원, 돌봄 주간 활동 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 등 다양한 장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장혜영 의원은 장애 서비스와 관련해 장애 서비스 법안, 현 장애인 복지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순차 발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